당장 지휘권 넘겨! 당장 항 함장에게 전술 지휘권을 이양하란 말입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미 중부사령부 합동작전 통제실. 수조원을 호가하는 세계 최강미 해군의 이지스함들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쾌속정과 폭탄 드론이 만들어낸 새빨간 점들로 뒤덮여버렸죠. 150척에 달하는 민간 상선들이 떼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변방의 보조전력이라며 철저히 무시했던 낡고 작은 한국의 구축함 한 척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강 미군마저 무릎 꿇게 만든 죽음의 바다. 그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 해군의 압도적인 위험.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세계 최고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국 중부사령부 합동작전 통제실 수석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리처드 윈스턴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전광판은 온통 시뻘건 경고등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팽팽한 긴장감이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곳은 전 세계 해군의 심장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무력을 통제하는 곳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통제실에 모인 수십 명의 최고급 장교들의 얼굴에는 짙은 당혹감과 뼈저린 절망이 서려 있습니다. 그토록 자부하던 세계 최강미 해군의 자존심이 저 멀리 중동의 좁디 좁은 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습적인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가요? 페르시아만과 외부 바다를 연결하는 유일한 숨통이자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무려 30%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대동맥과도 같은 길목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55km에 불과한 이 좁은 수로를 이란이 틀어막아 버리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국제 유가는 하루아침에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미친 듯이 치솟고 아시아와 유럽의 금융시장은 시뻘건 폭락의 피눈물을 흘리며 공황 상태에 빠져드는 중입니다. 바다 위 상황은 더욱 끔찍합니다. 원유를 가득 실은 수십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최신 전자제품과 식량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컨테이너선, 그리고 자칫 불꽃이라도 튀면 거대한 폭탄으로 돌변할 화학물질 운반선까지 무려 150척에 달하는 거대한 상선단이 바다 한가운데에 옴짝달싹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인 겁니다. 배에 타고 있는 수천 명의 선원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의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인질극 앞에 백악관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호령이 통제실에 내리꽂힙니다. 당장 가서 다 쓸어버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이 민간 선박들을 끝까지 호위에서 빼내란 말이다. 대통령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즉각 가능한 모든 전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호르무즈 해협으로 투입합니다. 한 척을 건조하는 데만 무려 2조 원이 훌쩍 넘게 드는 최첨단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3척, 그리고 감히 어느 나라도 덤빌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억만금의 해군 전력이 모조리 집결하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정도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감히 그 어떤 적도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면 승부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군함을 끌고 나오는 대신 시속 70km가 넘는 미친 속도로 물살을 가르는 소형 쾌속정 수십 척을 사방에서 동시에 출몰시킵니다. 이른바 벌떼 공격이라는 비대칭 전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수조원짜리 이지스함의 최첨단 레이더는 우주 너머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코앞에서 모기떼처럼 지그재그로 달려드는 조그만 보트들을 한꺼번에 잡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둔탁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100만 달러짜리 최첨단 미사일이 허공을 가르고 나라가 M1 바닷물만 뒤집어 씌우는 동안 이란의 쾌속정들은 상선단 코앞까지 파고들어 위협을 가합니다. 심지어 폭발물을 잔뜩 매단 싸구려 민간용 드론들까지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오니 제 아무리 미 해군이라 할지라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결국 상선 몇 척이 파편에 맞는 굴욕적인 피해를 입고
함대 사령관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작전 중단을 선언합니다. 세계 최강미 해군이 고작 싸구려 보트와 드론대에 밀려 꼬리를 내리는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독자적인 작전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동맹국들에게 다급히 구조 요청을 치며 연합함대를 구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2009년부터 머나먼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해 온 대한민국 해군의 청해부대에게도 다급한 호출이 떨어집니다. 한국 해군의 참여가 확정되었다는 보고서가 통제실에 올라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한 미군 장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청해부대? 그 아덴만에서 해적이나 쫓아다닌다는 그 부대 말인가? 제 옆자리에 앉은 장교가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낍니다. 저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소말리아에서 총이나 쏘는 해적 나부랭이들을 상대하는 것과 대한 미사일과 기뢰를 갖추고 정규 훈련까지 받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상대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니까요. 우리는 한국 해군을 그저 구색 맞추기용, 머릿수 채우기용 보조 전력 정도로만 치부해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작전에 합류하기 위해 오만 무스카트 항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오는 한국의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실망감은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맙소사, 저게 정규 해군의 군함이 맞습니까? 10,000톤이 훌쩍 넘는 웅장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에 비하면 고작 4,500톤 남짓한 문무대왕함은 그야말로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왜소해 보입니다. 선체 곳곳에는 거친 파도에 시달려 페인트가 흉하게 벗겨진 자국이 역력하고 출력해온 재원표를 훑어보니 무려 2006년에 취역하여 20년 가까이 된 고물에 가까운 함정입니다. 첨단 센서로 무장한 우리 이지스함들 틈에 끼어있는 저 낡은 회색빛 배는 마치 고급 외제차들 사이에 낀 낡은 트럭 한 대를 보는 것만 같아 절로 헛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저는 평가보고서의 분류칸에 주저없이 펜을 그어버립니다. 단순 보조지원 함정. 주요 작전 수행 능력 미달. 눈앞에 보이는 낡은 껍데기와 숫자만을 믿은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마는 순간입니다. 그날 오후 긴장감이 감도는 연합군 합동작전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고 한국의 선임 장교들이 빙 둘러앉은 회의실 안. 우리 미군 측은 자랑스럽게 화려한 홀로그램 지도를 띄우며 정교하게 짜인 호위 작전 계획을 브리핑합니다. 150척의 거대한 상선단을 가운데에 두고 3척의 이지스함이 거대한 삼각형을 그리며 철통 같은 외곽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모함에서는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하늘을 뒤덮고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 측면을 단단히 방어합니다. 완벽합니다. 어느 모로보나 교과서적이고 화려한 전술의 극치입니다. 미군 발표자가 기세등등하게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냐며 거만한 시선으로 회의실을 둘러봅니다. 그때 브리핑 내내 바위처럼 말없이 앉아있던 한국의 지휘관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손을 들어 올립니다. 낡고 바랜 전투복,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을 한 그는 통역사를 통해 차분하게 입을 엽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쾌속정들이 벌떼처럼 사방에서 밀려들면 아무리 촘촘한 외곽 방어선이라도 반드시 틈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지만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미군 장교들의 미간이 일제히 찌푸려집니다. 감히 해적이나 잡던 변방의 지휘관이 세계 최강 미군의 작전에 토를 달다니요. 한국 지휘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전술을 조목조목 제안합니다. 대형 군함들이 겉만 도는 대신 기동성이 뛰어난 중형 함정 한 척을 선단 정중앙에 투입해야 합니다. 배들 사이를 누비며 근접 방어를 전담하는 겁니다. 동시에 헬리콥터를 상공에 띄워 적의 움직임을 미리 읽어내는 조기 경보의 눈으로 삼고 함정 갑판 위에는 100~800중의 저격수들을 배치하여 미사일이 놓친 보트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는 상선단의 가장 취약한 후미를 방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문무대왕함이 그 거칠고 험한 굳은 일을 도맡겠다고 자원합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맴돕니다. 우리 미군 장교들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작전 계획은 단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저 낯설고 미덥지 않은 한국 함정을 선단의 맨 끄트머리, 사실상 가장 쓸모없고
버려진 총알바지 위치인 선단 후미에 처박아 두기로 결정할 뿐입니다. 한국 지휘관은 우리의 은근한 멸시와 배척을 눈치채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군말 없이 그 불합리한 배치를 수용합니다. 마치 이런 무시 따위는 수백 번도 더 겪어봤다는 듯 오직 다가올 실전만을 준비하는 호랑이처럼 깊게 침잠할 뿐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운명의 출항 당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통제실의 거대한 전광판 위로 150척의 거대한 상선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죽음의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도시가 통째로 움직이는 듯한 장엄한 광경입니다. 우리 이지스함 3척은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하며 선단의 선두와 양측면을 철통같이 호위하며 물살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대열의 가장 뒷면, 레이더 화면상에는 마치 먼지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는 점 하나가 외롭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문무대왕함입니다. 저를 포함한 통제실의 그 누구도 가장 뒤처져 있는 저 작고 낡은 배 한 척이 앞으로 11시간 동안 펼쳐질 지옥 같은 전장에서 연합군 전체의 목숨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협의 폭이 점차 좁아지며 숨통을 조여오는 가운데 레이더 화면 구석에서 불길하고 붉은 신호들이 개미떼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잔혹한 사냥이 다시 시작되려는 순간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는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습니다. 통제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에 담긴 유리잔처럼 금방이라도 쩍하고 갈라질 듯 위태롭습니다. 백악관에서는 10분 간격으로 상황을 묻는 신경질적인 암호 전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은 이란의 해협 봉쇄가 하루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이미 패닉 셀링이 시작되었다는 속보가 뉴스 채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숨통이 바로 저 좁은 바다 하나에 목매달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제 앞에 모니터 패널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립니다. 화려한 수치와 데이터 확률이 전부인 제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무력한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방패라 불리는 저 거대한 군함들이 고작 알루미늄 판때기로 용접해 만든 이란의 싸구려. 쾌속적 몇 척에 쩔쩔맨다는 사실이 제 알량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레이더 화면상에 선명하게 나타난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은 우리 대형 군함들에게는 그야말로 무덤이나 다름없습니다. 양옆으로 깎아지른 듯한 이란의 거친 해안선이 바짝 붙어 있어 거대한 함체를 이리저리 틀며 회피 기동을 할 공간조차 없는 병목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 해안선 구석구석 바위 틈에 거미처럼 숨어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이곳은 완벽한 사냥터입니다. 그들은 우리 연합함대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내려다보며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뼈아픈 곳을 찌르기 위해 독을 품은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 맨 뒤쪽에서 조용히 따라붙고 있는 한국의 문무대왕함을 다시 한번 힐끗 쳐다봅니다. 20년이나 묵은 낡은 엔진 소리가 통제실 스피커를 타고 넘어오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속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어차피 저 배는 짐덩어리다. 차라리 뒤에서 걸리적거리지만 않아도 다행이겠지. 해적이나 잡던 솜씨로 무장한 진짜 군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어쩌면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부사령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오만 방자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중심이어야 하고 우리의 첨단 무기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맹신해 왔으니까요. 첨단 레이더의 탐지거리, 미사일의 파괴력, 선체의 크기. 이 숫자들이 보여주지 않는 그 이면의 무언가, 바다와 피땀으로 빚어낸 인간의 진짜 저력을 우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단의 선두가 마침내 해협의 가장 좁은 목구멍, 이른바 죽음의 킬존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갑니다. 위성 화면에 포착된 이란 해안선 쪽에서 심상치 않은 모래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해안가 곳곳에 위장되어 있던 수십 개의 작은 기지들이 일제히 문을 열어젖히기 시작한 겁니다. 통제실 레이더 운용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집니다. 접촉 신호. 다수의 접촉 신호입니다.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의 비명과 동시에 제 눈앞의 거대한 전광판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새빨간 점들로 뒤덮여버립니다. 이란의 쾌속정들입니다.
마치 먹이를 발견한 피라니아 떼처럼 시속 70km가 넘는 광폭한 속도로 물살을 찢으며 우리 선단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들은 3척, 4척씩 무리를 지어 각기 다른 방향과 각도로 예측 불가능한 지그재그 기동을 펼치며 거대한 맹수의 목을 조여오듯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작전 총괄을 맡은 마커스 스털링 대령이 핏대를 세우며 즉각 교전을 명령합니다. 전 함정, 발사. 모조리 쓸어버려. 그의 고함과 함께 최전방에 배치된 우리의 자랑, 이지스함들이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수십 발의 첨단 요격 미사일들이 거대한 화염의 꼬리를 그리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통제실의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치명적인 일격이 적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는 단 몇 초 만에 참담한 절망으로 곤두박질칩니다. 100만 달러짜리 미사일들이 표적을 찾지 못한 채 엉뚱한 바다에 꽂히며 허연 물기둥만 솟구치게 할 뿐입니다. 표적이 너무 작고 수면에 바짝 엎드린 채 미친 듯이 방향을 트는 통에 천하의 이지스 레이더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꼴입니다. 미사일 방어망이 허무하게 뚫려버리자 이제 쾌속정들은 상선단 5km 코앞까지 육박해 들어옵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이란의 무차별적인 로켓포와 기관총 사격에 상선들의 낡은 철판이 찢겨나가며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지스함 중심의 외곽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통제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스털링 대령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전기만 쥔 채 얼어붙어 있고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50척의 상선이 불덩이가 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자존심이 전 세계의 경제가 호르무즈의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수장되기 직전에 숨막히는 찰나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끄트머리, 우리의 눈이 닿지 않던 가장 외진 후미에서 심상치 않은 거대한 엔진의 포효가 바다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포효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우리가 선단 맨 뒷자리에 보급선 취급하며 처박아 두었던 한국의 문무대왕함이었습니다. 스펙터클하게 빛나는 통제실의 대형 홀로그램 지도 위에서 가장 작고 느릿느릿할 줄만 알았던 그 회색빛 점 하나가 마치 성난 맹수처럼 미친 듯한 속도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작전 계획표에는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은 미 해군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그야말로 돌발 행동이었죠. 작전 사령관 스털링 대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 배 지금 당장 통제선 안으로 복귀하라고 해. 미쳤어? 완벽한 대형을 제멋대로 깨면 어쩌자는 거야. 통제실 곳곳에서 무전병들이 한국 함정을 향해 악을 쓰며 다급하게 호출을 날렸고 장교들 사이에서는 고함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무대왕함은 우리의 통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선단 후미를 대각선으로 예리하게 가로지르며 맹렬하게 추격해오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쾌속정. 6척과 둔중한 유조선 사이로 자신의 낡은 선체를 거침없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방어선이 뚫린 민간 상선들을 대신해 기꺼이 자신들의 배를 고기방패로 내세우는 믿을 수 없는 희생적인 기동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철 방패처럼 거대한 유조선을 듬직하게 등진 한국 함정에서 쾅, 쾅, 쾅 하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포성이 고막을 찢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함수에 장착된 76mm 함포였죠. 그런데 상공의 정찰 드론이 전송해오는 실시간 교전 화면을 숨죽여 지켜보던 우리 측 무기 분석관들의 두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졌습니다. 맙소사, 포탄이 쾌속정의 선체 중앙을 때려 산산조각 내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도 쾌속정의 맨 끄트머리, 즉 물살을 가르며 동력을 만들어내는 조그만 선회기 엔진만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 쏜살같이 방향을 트는 소형 보트의 엔진만을 단발로 날려버리다니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엔진이 날아간 쾌속정들은 탑승자들을 죽이거나 선체를 폭발시킬 위험조차 없이 그저 그 자리에서 쿨럭거리며 동력을 잃고 장난감처럼 빙글빙글 돌며 수면 위에 멈춰 섰습니다. 불과 10분, 아니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6척 중 무려 5척이 단숨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 해류에 표류했고 남은 한 척은 혼비백산하여 뱃머리를 돌려 자기들 영해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숨막히는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던 통제실 안은
말 그대로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졌습니다. 한 발에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유도 미사일로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애꿎은 물기둥만 만들며 허둥대던 그 작고 날랜 표적들을 무려 20년이나 된 낡은 구형 한 포 하나로 마치 족집게처럼 깔끔하게 속가내버리다니요. 며칠 전 연합군 합동브리핑룸에서 미군 장교들의 은근한 무시와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손을 들고 근접 방어와 정밀 타격의 중요성을 차분하게 제안했던 한국 지휘관의 그 덤덤하고 깊은 눈빛이 제 뇌리를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해적이나 잡던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콧방귀를 뀌고 철저히 무시했던 그 전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실전에서 가장 완벽한 해답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군 수석 장교들은 붉게 달아오른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볼 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뼈저린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안도감과 충격조차 지금의 우리에겐 너무나 큰 사치였습니다. 방금 전 한국 해군이 기적처럼 막아낸 후방의 위협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연합군의 전력을 간보기 위해 던진 아주 조그만 첫 번째 미끼에 불과했으니까요. 시계가 오후 1시 40분을 가리키자 150척의 거대한 선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고 지형이 구불구불한 최악의 마의 구간, 이른바 초크 포인트로 서서히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험준한 바위 절벽이 거대한 성벽처럼 솟아있고 항로의 폭은 고작 10km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수십만 톤을 자랑하는 거대한 상선들은 대열을 흐트리지도 못한 채 일렬종대로 길게 늘어서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떼처럼 거북이 걸음으로 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무덤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회피 기동을 할 최소한의 바다 공간도 엔진 출력을 높여 도망칠 한 줌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완벽한 도간의 쥐신세.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며칠간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봉쇄만 하고 있었는지 바로 이 완벽한 사냥의 지형과 순간만을 침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잔혹한 사실을 기술에만 심취해 오만했던 우리는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갑자기 정적을 깨고 레이더 화면 전체가 새빨간 피를 왈칵 쏟아낸 듯 불길하게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적성 표적 다수 접근. 해안가 전역의 위장기지에서 다수 출발합니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레이더가 꽉 찼습니다. 메인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던 레이더 운용병의 목소리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쇳소리를 냈습니다. 해안가 절벽 뒤 모래사구 아래에 거미처럼 교묘하게 숨어있던 쾌속적 무려 18척이 일제히 모터 회전수를 최고조로 높이며 짐승처럼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그와 동시에 눈부신 태양이 내리쬐던 하늘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름 끼치는 전기모터 파열음과 함께 20기가 넘는 자폭 드론대가 새까맣게 태양빛을 가리며 수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바로 위 일렁이는 파도에 가려 레이더에 잡힐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높이로 거친 물살을 가르며 독사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또 다른 섬뜩한 그림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오직 유조선과의 충돌 및 살상만을 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무인 수상 폭발 보트들이었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그저 한편의 끔찍한 지옥도였습니다. 사방팔방 위아래에서 입체적으로 몰아치는 다중 비대칭 공격 앞에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연합군의 첨단 방어망은 순식간에 종이 쪼가리처럼 찢겨나갔습니다. 낡은 민간용 드론의 배때기에 싸구려 폭약을 덕지덕지 매단 자폭 드론대가 우리 이지스함의 고성능 방공 레이더를 교란시키며 상공을 벌집처럼 쑤셔놓았고 우리가 하늘에 정신이 팔린 그 틈을 타 고속 회속정들이 양측면을 호위하던 영국과 프랑스 함정을 향해 기관총과 로켓 추진 수류탄을 미친 듯이 난사하며 시선을 강제로 분산시켰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고막을 찢는 폭음과 시야를 가리는 검은 연기, 화염 속에서 통제실의 통합통신망은 각국 장교들의 다급한 비명과 구조 요청 고함으로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끔찍한 혼란의 한가운데를 뚫고 이란이 숨겨두었던 가장 치명적인 비수들이 우리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고성능 폭약을 가득 실은 무인 보트 7척이
오직 150척 선단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위험한 유조선의 얇은 옆구리만을 향해 마치 눈먼 어뢰처럼 일직선으로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막아! 무인 보트를 당장 막으란 말이야. 저거 단 한 척이라도 유조선에 들이받으면 150척 전체가 연쇄 폭발로 다 끝장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스털링 대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절한 절규는 밀폐된 통제실의 차가운 허공을 무기력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이 자랑하는 최후의 보루, 최첨단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펠렁스 속사포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불을 뿜었지만 1분에 수천 발을 쏟아내는 그 가공할 총알 무더기조차 거친 파도에 튕겨 나가거나 지그재그 기동을 섞어 다가오는 무인 보트를 야속하게도 간발의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거리의 각도였습니다. 거대한 유조선과 미치광이 폭발 보트의 거리는 이미 방어 한계선인 500m 이내로 아찔하게 좁혀진 상태. 여기서 기관포를 수평으로 함부로 갈겼다가는 빗나간 수백 발의 유탄이 벌집처럼 얇은 유조선 외벽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 수십만 톤의 가연성 원유 탱크에 직접 불을 지르는 그야말로 제 손으로 대재앙의 스위치를 누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볼 수도 없는 인류 최고의 기술적 한계가 불러온 완벽하고도 굴욕적인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을 꽉 채운 메인 대형 모니터 속에서 무인 폭발 보트가 선단의 심장부인 유조선을 향해 돌진하는 죽음의 궤적이 무자비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400m, 300m, 200m.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통제실의 수십 명의 엘리트 장교들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입을 꽉 틀어막은 채 돌부처처럼 굳어버렸고 몇몇은 곧 닥쳐올 참혹한 지옥도를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인류해전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정교하며 가장 거대하게 벼려낸 궁극의 방패가 이란이 조립한 몇백만 원짜리 싸구려 비대칭 전술 앞에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발가벗겨진 채 뚫려버리다니요.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해상보험연합에서 전 세계 바다의 위험도를 평가하며 오직 냉정한 수치와 확률, 데이터만을 신봉해온 저 수석 전략가 벤스조차 이토록 참혹하고 압도적인 100%의 실패 확률 앞에서는 그 어떤 고상한 계산도 그 어떤 합리적인 변명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최첨단 기술만이 전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한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 서방 세계의 콧대 높은 오만이 중동의 비좁은 협수로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나며 철저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짓밟히고 뼛속까지 시리도록 참담하고 무기력한 절망감이 제 전신을 꽁꽁 올가매었습니다. 이제 길어야 단 10초 뒤면 저 거대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천지를 뒤흔드는 끔찍한 대폭발을 일으키며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두 동강이 날 것입니다. 맑았던 검푸른 바다는 순식간에 끈적하고 시커먼 기름과 지옥의 화염으로 뒤덮일 것이고 앞뒤로 오도 가도 못하고 줄지어 선 150척의 민간 상선들은 그 거대한 불지옥의 소용돌이 속의 산채로 갇혀 선원들과 함께 모조리 검은 잿더미로 타들어가고 말겠지요. 통제실을 지휘하던 스털링 대령의 부들부들 떨리던 손에서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있던 무전기가 덜컥거리며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연합군의 항복선언처럼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세계 최강미 해군의 빛나는 긍지가 절대 뚫리지 않을 거라 장담했던 그 거대했던 철성이 한낱 조롱거리가 되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멸의 카운트다운. 저는 식은땀으로 덜덜 떨리는 양손을 꽉 움켜쥐고 모니터 속에서 유조선의 검은 선체와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자폭 보트가 기어코 충돌하는 그 지옥 같은 최후의 순간을 너클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우리 모두가 숨을 멈추고 죽음을 받아들인 바로 그 찰나. 통제실 전체의 유리창을 쩡하고 뒤흔드는 날카롭고 묵직한 파공음과 함께 화면 구석, 우리가 작전 내내 쓸모없다며 끝까지 외면하고 무시했던 작고 낡은 회색빛 가판 위에서 도저히 인간의 영역이라 믿을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타탕! 타타탕! 통제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고막을 날카롭게 찢는 파공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거대한 유조선과 무인 자폭 보트의 거리가 불과 200m 안쪽으로 좁혀져
모두가 눈을 질끈 감았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화면 구석 작고 초라하다며 우리가 작전 내내 철저히 무시했던 한국의 문무대왕함. 갑판 위에서 시퍼런 섬광이 연달아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스털링 대령과 저는 마치 홀린 듯 메인 모니터로 빨려 들어갈 듯 다가갑니다. 화면을 최대로 확대한 통제실의 미군 장교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떡 벌리고 맙니다. 거칠게 요동치는 문무대왕함의 갑판 위, 짠내나는 바닷물이 튀어오르는 차가운 철판에 바짝 엎드린 채 정밀 저격 소총에 숨죽인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이들. 바로 대한민국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UDTSEAL 대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인간의 한계로 가능한 일일까요?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거칠게 물살을 가르며 지그재그로 미친 듯이 달려드는 자폭 보트. 그 보트를 향해 똑같이 파도 위를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며 달리는 군함 위에서 총을 쏜다는 것. 게다가 목표물은 보트 자체가 아닙니다. 보트가 폭발하지 않도록 선체 뒤에 달린 손바닥만 한 선회기 엔진만을 정확히 관통시켜야 하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확률의 사격인 겁니다.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훈련을 받은 미군의 최정예 부대라 할지라도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이 불가능한 임무를 한국의 UDT 대원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기적처럼 해내고 있습니다. 타탕! 다시 한번 둔탁한 총성이 바다를 가르고 선두에서 유조선을 향해 돌진하던 첫 번째 자폭 보트의 엔진에서 시커먼 연기가 훅 하고 뿜어져 나옵니다. 굉음을 내던 보트가 거짓말처럼 털썩 주저앉으며 거품을 물고 수면 위에서 동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통제실 안에서는 오마이갓 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아직 6척의 폭탄이 더 달려오고 있으니까요. 대원들은 거센 조류와 사나운 바닷바람, 흔들리는 함정의 기울기까지 온몸의 감각으로 계산하며 침착하게 다음 표적을 향해 총구를 돌립니다. 이들은 과거 소말리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빗발치는 해적들의 총탄을 뚫고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구출해냈던 바로 그 전설적인 실전 경험을 뼈에 새긴 진정한 베테랑들인 겁니다. 숨막히는 1분여의 시간이 흐릅니다. 탕, 탕, 탕. 연이어 허공을 가르는 저격 소총의 총성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무인 자폭 보트까지. 유조선의 코앞에서 거짓말처럼 줄줄이 엔진이 터져나가며 동력을 잃고 둥둥 떠다니는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단 한 척의 상선도 피해를 입지 않은 그야말로 신들린 듯한 백발백중의 기적. 이지스함의 수천 발짜리 첨단 기관포도 막아내지 못한 재앙을 한국 해군의 저격수 몇 명이 단 7발의 총알로 잠재워버린 압도적인 순간입니다. 스털링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니터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것이 제 눈에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출귀몰한 방어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늘에 떠 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방공 레이더만 돌리느라 정신이 빠진 우리 연합 함대 상공 500m 위 문무대왕함에서 발진한 링스 헬기 한 대가 빙글빙글 선회하며 전장 전체를 매의 눈으로 굽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헬기는 이란 쾌속정들의 은밀한 기동, 자폭 보트의 접근 경로, 그리고 우리 방어선의 뚫린 틈새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문무대왕함으로 그 좌표를 1초의 오차도 없이 꽂아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눈을 통해 전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셈이죠. 브리핑룸에서 한국 지휘관이 조용히 제안했던 바로 그 전술, 헬기를 통한 공중 조기 경보와 중형 함정의 섬단 내부 기동 방어가 마치 톱니바퀴 맞물리듯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야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깨달음에 온몸을 부르르 떱니다. 첨단 무기로 외곽 방어선만 고집하던 우리의 거만한 전술은 애초에 이런 비대칭 벌떼 공격 앞에서는 속 빈 강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낡고 볼품없어 보이던 한국의 전술이야말로 무려 17년 동안 아덴만의 거친 파도 속에서 수만 번의 벌떼 공격을 막아내며 피와 땀으로 완성해낸 가장 완벽하고 실전적인 살아있는 교리였던 것이죠. 숫자에만 미쳐있던 제 자신이 이토록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진 적은 20년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 역시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놈들이 아닙니다.
오후 5시 해협의 바닷물이 붉은 핏빛 노을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맙니다. 선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기 직전의 마지막 좁은 관문, 절대로 피할 곳이 없는 죽음의 협수로에 접어든 순간입니다. 레이더 운용병의 목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갈라져 절규에 가깝게 통제실을 울립니다. 전방위에서 접근합니다. 이번엔 쾌속정만 30척이 넘습니다. 하늘엔 드론대가 새까맣게 덮여있고 수면 아래로 무인 보트들까지 모조리 다 기어나옵니다. 적의 총공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아껴두었던 모든 예비 전력과 화력을 이 마지막 구간에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통제실의 대형 레이더 화면은 더 이상 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새빨간 핏빛 파도에 완전히 잡아먹혀버립니다. 우리 연합군은 이미 하루 종일 이어진 3번의 방어전으로 탄약도 집중력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 이지스함 3척은 사방에서 미친 듯이 물밀듯 밀려오는 적의 공격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대형마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상선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벼랑 끝에 몰린 150척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연합군 전체가 뼈도 못 추리고 수장될 판입니다. 그때 작전 통제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있던 마커스 스털링 대령이 돌연 결연한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메인 통신 마이크를 거칠게 움켜잡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오만함과 콧대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절박함과 한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깊게 한 뒤 연합군 전체가 듣고 있는 공용 지휘 주파수를 열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문무대왕함, 여기는 연합지휘부다. 똑똑히 들어라. 지금 이 순간을 기해 미국 이지스함과 영국, 프랑스 함정을 포함한 연합전력 전체의 전술 지휘권을 귀함에 전면 이양한다. 반복한다. 연합군 전체의 지휘권을 한국 해군에게 넘긴다. 지금부터 모든 함정은 한국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 통제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헛하고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계 해전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며 늘 동맹국들을 발 아래에 두고 지휘하던 미 해군이, 그것도 수조원짜리 이지스함 3척을 거느린 최고 지휘관이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고 고작 4,500톤급의 한국 구축함 함장에게 무릎을 꿇으며 지휘봉을 통째로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 변경이 아닙니다. 미국이 10시간 동안 눈앞에서 지켜본 한국 해군의 압도적인 실력과 위험 앞에 철저히 항복을 선언하는 그야말로 전율이 온몸을 휘감는 위대한 인정의 순간인 겁니다. 수초간의 무거운 정적이 공용 주파수를 타고 흐른 뒤 무전기 너머로 한국 지휘관의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통제실을 가득 채웁니다. 놀라움도 들뜸도 없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수천 번은 겪어본 듯한 태산 같은 침착함입니다. 문무대왕함, 지휘권 인수. 현 시간부로 전 함정, 내 명령에 따른다. 그의 목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합지졸처럼 무너져가던 연합군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적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이지스함 3척은 선단 10km 밖 외곽으로 즉시 기동하라. 빗나가는 첨단 미사일은 봉인하고 한 포만을 사용해 적 회속정들이 무리를 짓기 전에 미리 부숴버려라.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선단 양옆에 바짝 붙어 대공 방어망을 전개, 하늘의 드론대를 갈아 마셔라. 그리고 우리 문무대왕함은 한국 지휘관의 한 맺힌 사자후가 바다를 뒤흔듭니다. 우리 문무대왕함은 선단의 심장부로 파고든다. 적의 어떤 공격도 이 방패를 뚫고 상선에 닿지 못할 것이다. 그의 신들린 지휘 아래 그토록 겉돌기만 하던 미군의 거대한 함포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불을 뿜으며 외곽의 적들을 추수하듯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영불 함대의 촘촘한 방공망이 하늘의 드론들을 불꽃놀이처럼 터뜨리는 동안 문무대왕함은 선단 한가운데서 마치 축지법을 쓰듯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기동하며 최후의 저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한 지휘자를 만난 연합군 전체가 비로소 가장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하며 150척의 선단을 이끌고 지옥의 문턱을 거침없이 돌파해 나가는 가슴 벅찬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겁니다. 미국 장교들은 멍하니 서서 그 경이로운 지휘의 예술을 너클 잃고 바라볼 뿐입니다.
수조 원짜리 최첨단 센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17년의 지독한 실전 경험이 전장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배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지스함의 거대한 함포들이 한국 함장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좌표로 불을 뿜을 때마다 이란의 쾌속정들은 벌떼 대열을 갖추기도 전에 바다의 먼지가 되어 산산이 흩어집니다. 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명령은 참으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고가의 유도 미사일이 요리조리 피하는 작은 보트를 잡지 못해 허우적대는 대신 재래식 함포의 무지막지한 물량 공세로 적이 모일 공간 자체를 지워버리는 단순하고도 무서운 전술이었던 겁니다. 하늘에서는 링스 헬기가 여전히 전장의 눈이 되어 3시 방향적 접근, 9시 방향 드론 때 강하를 끊임없이 외치며 각국 함정의 생명줄 같은 좌표를 뿌려댑니다. 그 정보는 곧바로 영국과 프랑스 함정의 근접 방어 무기로 전달되어 상선단 머리 위로 쏟아지던 자폭 드론들을 공중에서 모조리채로 걸러내듯 분쇄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완벽한 방어망도 결국 틈이 생기기 마련, 목숨을 걸고 외곽 방어선을 뚫고 기어코 선단 내부로 파고드는 도끼 품은 이란의 무인 보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지옥의 문지기처럼 버티고 선 문무대왕함이 있습니다.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사이의 좁디 좁은 틈새를 그 육중한 4,500톤의 쇳덩어리 선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연하게 파고들며 쉴 새 없이 위치를 바꿉니다. 적의 보트가 상선에 닿으려는 찰나 어김없이 문무대왕함의 잿빛 선체가 그 사이를 가로막으며 든든한 강철 방패가 되어줍니다. 파탕! 쾅! 76mm 함포와 갑판 위 UDT 대원들의 저격 소총이 한 몸처럼 불을 뿜으며 접근하는 족족적의 심장인 엔진을 박살내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한민국에 꺾이지 않는 투혼이자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헌신의 증명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쉴 필요도 눈을 깜빡일 이유도 잊어버린 채 그 장엄한 생존의 드라마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립니다. 전 세계 해군의 역사가 오직 화력과 자본만을 맹신하던 오만한 강대국들의 법칙이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위대한 이름 앞에 산산조각 나며 완전히 새롭게 쓰이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검붉은 파도 위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문무대왕함은 이미 그 바다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통제실의 전자시계가 오후 5시 41분을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붉게 타오르던 호르무즈 해협의 수평선 너머로 150번째 마지막 민간 상선이 마침내 지옥의 협수로를 완전히 빠져나와 탁 트인 5만만의 넓은 바다로 진입합니다. 레이더 화면을 미친 듯이 뒤덮으며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새빨간 위협 신호들이 거짓말처럼 썰물 빠지듯 해안가로 스르르 흩어지며 하나둘 흔적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란군 역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비대칭 전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쏟아붓고도 단 한 척의 상선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압도적인 방어벽 앞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꼬리를 내린 채 도망치는 중인 겁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미 중부사령부 합동작전 통제실에 마치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끊어진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수십 명의 엘리트 장교들 중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메인 전광판 한 구석에서 깜빡이는 최종 피해 집계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침몰 상선 제로, 선체 피격 제로, 사상자 제로. 무려 11시간입니다. 11시간 동안 그 좁고 험난한 사지의 바다에서 수백 척의 쾌속정과 자폭 드론이 소나기처럼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이 지켜낸 150척의 상선단은 겉면에 그 흐름 하나 묻지 않은 완벽한 무결점의 상태로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 종료. 전선단, 안전구역으로 진입 완료했습니다. 레이더 운용병의 미세하게 떨리는 쉰 목소리가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릅니다. 그 순간 땀으로 흠뻑 젖은 지휘 마이크를 쥐고 있던 스털링 대령의 손에서 툭 하고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누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짝짝짝. 처음엔 작고 머뭇거리던 그 소리는 단 3초 만에 통제실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와 함성으로 번져나갑니다. 콧대 높고 오만방자했던 수십 명의 미군 최상층부 장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굴을 감싸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광적인 박수의 방향은 결코 우리 스스로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메인 모니터 화면 맨 뒤에서 여전히 묵묵히 선단을 호위하며 조용히 파도를 가르고 있는 작고 낡은 구축함, 대한민국의 문무대왕함을 향해 바치는 가장 숭고하고도 압도적인 경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승전보는 광통신망을 타고 단숨에 지구 반대편 백악관 상황실에까지 타전됩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며 최종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펜타곤의 최고 안보 라인에 전송합니다. 곧이어 보안이 걸린 직통 화상 연결이 켜지고 모니터 너머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의 반응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입니다. 책상을 양손으로 짚고 화면 앞으로 몸을 바짝 당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눈을 둥그렇게 뜨며 소리칩니다. 지금 나보고 이 보고서를 그대로 믿으란 건가? 150척이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전부 다 살아서 나왔다고. 우리 자랑스러운 이지스함 3척이 완전히 뚫려서 다 죽을 뻔했는데 그걸 고작 4,000톤짜리 조그만 한국군함 하나가 지휘봉을 뺏어 들고 모조리 다 막아냈단 말이야. 화면 앞에 선 스털링 대령이 각 잡힌 거수 경례를 올리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각하. 저희 미군의 첨단 장비와 전술은 이란의 벌떼 공격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약 한국 해군이 전면에 나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전술 지휘를 맡아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건 희생적인 근접 방어가 없었다면 지금쯤 호르무즈 해협은 불바다가 되어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신의 경지에 이른 듯 완벽했습니다. 그 깐깐하고 자존심 강한 트럼프 대통령조차 스털링 대령의 직언에 잠시 할 말을 잃은 채 모니터 너머를 멍하니 쳐다봅니다. 늘 입버릇처럼 미국 우선주의와 미군의 압도적 화력만을 제일로 내세우던 그가 자신들이 변방의 보조 전력이라며 얕보았던 동맹국의 작은 군함 하나가 전 세계의 명운과 미군의 목숨을 완벽하게 구원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내 트럼프 대통령의 입가에 허탈하면서도 묘한 경외감이 섞인 미소가 번집니다. 한국. 이거 자꾸 선을 넘네. 우리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선을 말이야.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인정할 수밖에 없군. 지금 당장 한국의 대통령에게 직통 라인을 연결해. 미국을 대표해서, 아니 전 세계를 대신해서 이 압도적인 영웅들에게 내 최고의 찬사와 감사를 표해야겠어. 대통령의 화상 연결이 끊어지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북 모니터 앞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하얗게 비워진 기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위기관리 수석 컨설턴트로서 오직 첨단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미사일의 파괴력, 선박의 배수량 같은 차가운 숫자들만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세상을 지배한다고 굳게 믿어왔던 제 20년치의 얄팍한 신념이 모조리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려 20년이나 된 낡은 플랫폼을 얹은 저 자그마한 한국의 군함은 어떻게 수조원짜리 최첨단 이지스함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미친 듯한 벌떼 공격을 그리도 숨 쉬듯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막아낸 것일까요?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해군 전쟁 대학의 기밀 데이터베이스망에 접속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한민국 청해부대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쳐넣습니다. 엔터키를 꾹 누르는 순간 모니터 화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작전 데이터들에 저는 그만 숨을 헉 하고 들이켜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파묻고 맙니다. 제 두 눈을 미친 듯이 비비고 다시 화면에 코를 박아봐도 굵은 폰트로 박혀있는 그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파병기간 17년. 호위한 민간 선박수 누적 43,000척. 그리고 납포 및 손실률 0%. 세상에, 오마이갓. 이게 정녕 인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록이란 말입니까? 17년입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그 아득하고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은 중동 아덴만의 그 거칠고 미쳐 날뛰는 파도 위에서 해적들의 무자비한 벌떼 공격과 자폭 테러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43,000척의 배가 그들의 든든한 등 뒤에서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고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의문이 씻은 듯이 풀립니다.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기적도 한순간의 엄청난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오만방자한 우리 미군의 눈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변칙적인 비대칭 전술이 세상이 무너지는 초유의 재앙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 해군에게 그것은 무려 17년 동안 매일같이 겪어보고 수만 번이나 꺾어버렸던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자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통제실에 앉아 최첨단 시스템에 의존하며 시뮬레이션 버튼이나 튕기던 우리와 달리 그들은 실제로 소총탄환이 귓가를 스치고 포탄 파편이 튀는 살벌한 진짜 바다 위에서 수만 척의 배를 지켜내며 뼈를 깎고 살을 애는 실전 경험을 겹겹이 쌓아 올린 것이죠. 수백억 원짜리 미사일이 허공을 가르며 빗나갈 때 미친 듯이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갑판에 엎드려 단 한 발의 소총탄으로 적 보트의 엔진만을 핀셋처럼 뚫어버리던 UDT 대원들의 그 소름 돋는 신의 사격술. 그것은 결코 교범이나 훈련소에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머나먼 타국에서 전 세계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빛나는 청춘을 기꺼이 바쳐가며 밤낮 없이 흘린 끈적한 피, 땀, 눈물이 엉겨붙어 빚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거룩한 결정체인 것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제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껍데기에 취해 인간이 지닌 위대한 투혼과 경험의 무게를 철저히 멸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작전이 모두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홀로 짐을 챙겨 무스카트 항구의 부두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항구에는 밤새 지옥의 사투를 벌이고 돌아온 우리 연합군의 거대한 함정들이 몹시 지치고 망가진 모습으로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군의 거대한 이지스함은 배전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리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으며 탈진한 승조원들은 갑판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입을 벌린 채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신의 낯을 간신히 피해서 도망쳐온 패잔병의 씁쓸한 풍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항구 맨 끄트머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계류되어 있는 문무대왕함 주변의 풍경은 주변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완전히 다릅니다. 전 세계 경제를 붕괴 위기에서 구원해낸 압도적인 영웅 대접을 받으며 갑판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사진 기자들 앞에서 성대한 축제를 벌여도 모자랄 판국에 문무대왕함의 회색빛 갑판 위는 그저 차분하고 고요하기 짝이 없습니다. 10명 남짓한 승조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걸어나와 어제 불을 뿜었던 76mm 한 포의 포탑 덮개를 열고 시커먼 화약 그을음을 정성스레 닦아내며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의 꼬리 쪽 헬기 갑판에서는 항공 요원들이 링스 헬기의 센서 렌즈를 닫고 회전축에 기름을 치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다음 출격 명령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이 세상을 구했다며 거들먹거리거나 흥분해서 떠드는 사람 없이 어제 그 지옥의 불바다를 완벽하게 통제했던 영웅들은 마치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순찰하고 돌아온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저 묵묵하게 자신들의 장비에 묻은 바닷물을 닦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부두의 시멘트 바닥에 우뚝 멈춰서서 그 경이롭고도 숨막히도록 숙연한 대한민국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너클 잃고 바라봅니다. 아, 저것이로군요. 저것이 바로 숱한 외침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고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서운 저력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드러나는 화려한 스펙이나 천문학적인 달러로 발라놓은 첨단 장비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참혹한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내는 흔들림 없는 사명감.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저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성실함.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정신력이 기적을 만들고 세계 최강미 해군마저 꿀먹은 벙어리로 무릎 꿇리며 천하의 트럼프 대통령의 고개마저 절로 숙이게 만든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승리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오만방자했던 서양의 수석 전략가인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겁고도 묵직한 존경심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하고도 그 어떤 대가나 칭송조차 바라지 않는 진정 바다를 지키는 푸른 수호신들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쳐잡고 아침의 상쾌한 바닷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는 문무대왕함 뱃머리의 태극기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허리를 굽혀 제 인생 최고의 경례를 올립니다.
당신들이 17년간 머나먼 타국의 바다에 뿌린 그 무수한 땀방울과 헌신이 오늘 이 세상을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당신들은 진정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완벽한 군대입니다. 어느덧 호르무즈 해협을 무겁게 짓누르던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아침에 붉고 찬란한 태양이 솟아올라 문무대왕함의 낡은 회색빛 선체를 눈부신 황금빛으로 감싸 안으며 찬연하게 빛납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호르무즈 해방, 그 기적의 정중앙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깃발이 위풍당당하게 꽂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이 위대하고도 통쾌한 승전보는 아마 인류해전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가장 빛나고 가슴 벅찬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과정을 곁에서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저 리처드 윈스턴은 이 벅찬 진실과 대한민국의 압도적 위엄을 전 세계 역사책에 똑똑히 새겨넣기 위해 지금부터 저만의 위대한 증언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